저번에 했던 거긴 한데 엄청 간단하게 좀 고치다. 소설?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을 뽑는다 라고 하면은 허구성, 진실성, 실제성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써요. 그 다음 뭐 학교에서 예술성, 서사성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얘는 세 개가 대표거든. 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냐면 소설은 전부 지어낸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엇박자티도 엇박자티가 실제로 있는 인물이야? 아니면 지어낸 인물이야? 지어낸 인물이지. 그래서 그런 게 허구성이라는 거야.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내용이나 전부 가짜다. 그러면 왜 굳이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작품을 보여주냐? 라고 했을 때 속이려고 그러는 걸까? 왜 그럴까? 왜 굳이 가짜 이야기를 할까? 왜 그럴까 정도야? 잘 전달하는 뭐를? 내용,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가짜 이야기를 전달해서 깨달음. 비슷해. 그걸 통해서 이 가짜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짜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삶의 진실이란 건 뭐냐면 엇박자티 예시로 들었을 때 막 음치가 잘못된 게 아니다.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삶의 진실이라고 하거든.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들. 그래서 그 삶의 진실을 담기 위해서 가짜 이야기를 만들었다. 요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성은 뭐냐면 소설을 근데 가짜로 쓰는데 너무 가짜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엇박자기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안 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 이야기를 쓰되 그 안에 등장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와 비슷한 거를 따서 써야 된다. 이게 실제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그래서 봐봐. 아, 너 여기 프린트 없구나.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허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구의 세계를 다루지만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 진리를 담고 있다, 진실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구지만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실제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주제, 구성, 문체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나 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보다는 시점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시점을 먼저 봅시다. 했던 거 소설의 시점은 총 몇 개? 4개. 어떤 개가 있지? 정면이요? 일단 몇 인칭 몇 인칭? 1인칭. 1인칭, 3인칭 1인칭 시점일 때는 누가 등장한다고? 주인공? 나가 등장한다. 근데 1인칭일 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해.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1인칭 관찰자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는 소설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알아 몰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알겠지 자기니까.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알아 몰라. 몰라요. 관찰만 하는 거야. 대신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모르지만 이 주인공을 보면서 나가 주인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생각이나 뭐 평가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죠. 요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엇박자 뒤에 내면 심리는 너희가 모르잖아 읽을 때. 근데 보면서 아 내가 엇박자 뒤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는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형적인 개성적인 이런 게 들어갈까? 어떻게 생각하니? 인물의 유형? 입체적인 거? 평형적인 거? 들어갈까? 아니야? 애매한데. 그럼
그러면 듣기만 해. 요거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인칭으로 봤을 때 3인칭 시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이 있고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공통점이기는 한데 서술자가 주인공들의 내면 심리를 전부 안다? 무슨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일 거고 내면 심리는 모르고 관찰만 한다라고 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 1이고 이게 문제고 입체적 인물이랑 평면적 개념이랑 개념이 있거든요. 네, 평면적 인물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의 성격이 똑같은 거야. 변화가 없어. 입체적 인물은 중간에 성격이 한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신청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중간에 한번 신청이 말고 걔로 할까? 춘향이? 봐봐. 춘향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몽룡 하나만 바라보지. 솔직히 현실적으로 중간에 한 번쯤 마음이 식을 만도 하잖아. 자기가 막 잡혀갔는데 안 와 남자가. 마음이 변할 만도 하잖아. 그 변학도한테 가가지고 만날 만도 한데 계속 한 명만 바라봐요. 성격이 안 바뀐단 말이야. 이런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입체적 인물은 너희한테 예시를 들게 너무 옛날 거라. 너 최근에 유행하는 거 뭐 있지? 왕산암? 그래 왕산암 보면 단종이 처음에 되게 소심했다가 중간에 한 성격 바뀌잖아. 바뀌잖아. 그래서 뭐라 하잖아. 막 완전 문별하냐고. 안 봤어? 너 봤어?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성격이 바뀌거든. 그렇게 작중에서 성격이 바뀌는 인물이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이라는 개념도 있기는 한데 우리 달달 안 해도 그냥 딱 이름만 봐봐. 개성적 인물이 성격이 특별할 것 같아? 전형적 인물이 성격이 특별할 것 같아? 뭔가 개성이 있는 게 특별할 것 같아. 전형적 인물은 뭐냐면은 약간 너의 부모님에 대한 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야? 신청이잖아. 요런 게 전형적 인물이에요. 어떤 성격을 딱 이야기했을 때 대표로 떠오르는 인물. 반면에 개성적 인물은 그런 전형에 들어가지 않고 독특한 그 인물만의 성격이 있는 그거를 개성적 인물이라고 해요. 엇박자 D는 전형이겠어? 개성이겠어? 개성적 인물이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 번 듣고 흘려. 다른 개념 중에서 주동 반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동 반동은 뭐냐면은 주인공파가 있고 너희 포켓몬 봤지? 안 봤나? 포켓몬 세대가 아닌가? 봤어? 포켓몬 보면 지훈의 애들 있지? 걔네가 주동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이잖아. 얘네랑 반대 세력을 반동 인물이라고 해요. 그럼 누구겠어? 로켓단. 이해되시죠? 주동 인물, 반동 인물.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중요도에 따라서도 나누기는 해요. 주인공 인물이랑 주변의 부수적인 인물들. 뭐 이거는 그냥 봐도 될 것 같아. 이것도. 그다음에 얘들아 이거 기억나지? 이렇게 하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라고 하면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보여준다? 직접 말해준다. 간접 제시는 뭐로 보여준다?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독자들이 읽으면서 추측하는 거다. 이런 것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거. 엇박자 네 시간 수행 구성이 어떻게 되지? 역수행적 구성.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거고 엇박자 뒤에서 드러나는 갈등이라고 하면 무슨 갈등이 있지? 1번 인물 대 인물, 2번 인물 대 사회, 3번 인물 대 자연, 4번 인물 대 뭐? 인물이랑? 인물이 좀 크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노래 부르고 싶은데 자꾸 안 받아주니까 사회라고 하면 약간 신분제도랑 갈등하는 거 홍길동전 같은 이 정도가 소설 개념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수야 나가서 좀 프린트 꺼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풀빨래 시
전에 엇박자리 그냥 꺼내봅시다. 이거 먹고 왔다. 안 먹어. 책이라서 세 세트. 우리 친구들은 더 간단하게 엇박자리 한번 배워볼 건데 엇박자 뒤에서 일단 완전 기본적으로 무슨 시점으로 치는 거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어요. 뒤로 줘. 저기 분명 저쪽에 한번 땡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역행적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요걸로 가고 있었고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설정한 이유가 뭐였지? 클릭 한 번 다시 봐. 왜 1인칭 관찰자를 했다 했어? 그래서 독자를 그만 가리는데 다시 말해서 서술자인 내가 엇박자 뒤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면서 독자들한테 공감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왜 하필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썼을까? 그냥 과거에부터 쭉 현재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왜 그랬지? 뭐라고? 감정이입하라고? 또 왜 그랬을까 선생님? 왜 그랬지? 문제를 상상하기 위해. 내가 쉽게 말해서 이거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의 엇박자 뒤한테 영향을 끼쳤어 안 끼쳤어? 끼쳤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 이야기 중간에 삽입을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거의 사건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려.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 현재나 과거에나 현재 그 엇박자 동영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식 변화도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해하는데? 되지? 그래서 일단 과거의 사건이 현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인물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사실 뭐 현재 빼고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이 구성 현재에서 이걸 통해서 엇박자리가 상처를 극복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 부르는 거에 립싱크 따라 부르는 거 의미도 있었는데 기억나? 그치? 나중에 친구들이 엇박자 뒤 공연 보면서 립싱크 하는 거는 엇박자 뒤에 대한 존중, 미안함 뭐 이런 거였었고 과거에서 엇박자 뒤가 립싱크 하는 거는 무슨 의미? 획일성, 강요 이런 거 의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엇박자 뒤에서 이거 보면 뭐 여기 비유하는 표현들 몇 개씩 있잖아요 소설에서 기억나? 기억나? 뭐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 볼 수 있고 각각 인물 간의 상징하는 바도 달랐었어. 음악 선생님이 상징하는 거는 획일성이었고 엇박자 D는 개성이었고 그 다음에 관객들을 그 딱 공연 열었을 때 관객들을 막 파도, 해 이런 거에 비유했던 것도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지?
그냥 놔야 돼.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용 세국 일치 같은 거 나왔을 때는 반드시 꼭 소설에서 내용 확인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왜 나랑 엇박자 뒤 본 다음에 OX 퀴즈를 풀었는데 자꾸 막 이런 내용이 없었대. 찾아보면 있어. 한두 명이 아니야. 그치 김승현? 저는 안 됐어. 너도 있어. 그냥 제발 꼭 소설에서 찾아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지?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더듬는 거. 불 끄고 더듬는 그 아니. 그 더듬는 거. 그 표현이 어디 페이지에 있지? 학교 프린트로 내가 못 찾겠어. 스위치 막 더듬는 그 표현 있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한쪽에 세 번째 마지막 거의 이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려고. 이게 뭐냐면은 이 앞에가 그거였잖아. 그 노래가 갑자기 이제 조금씩 들리면서 음이 하나도 안 맞는 노래 들리고 관객들이 그거 듣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음치들의 노래가 어두운 방 안에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내려앉았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얘네 노래소리가 얘는 차츰차츰 들어오고 차츰차츰 얘네 마음에 들어왔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게 비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뒤에 사람들이 웃지 않고 이제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 같은 것도 볼만해요. 비유법. 지규랑 은유는 뭔지 알지? 왜? 알아? 지규 무슨 표현을 쓰지? 무슨 무슨 같은. 예를 들면은 뭐 바이러스처럼 이러면 무슨 법? 지규법인 거고. 관객들은 커다란 헤일이 되어 공연장에 삼킬 것이다 하면은 은유법인 거지. 그다음에 이 엇박자 D를 사회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회가 계속 해결사만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거를 깨트리고 그다음에 획일성에서 어긋나는 사람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그런 사회를 비판하려는 의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풀벌레에는 얘들아 일단 요거 상징하는 것들 기억나시죠? 혜린이 했던 거. 풀벌레 상징하는 거. 풀벌레 소리가 상징하는 거 뭐였지? 현대문명에 소외된 거, 자연 뭐 이런 거. 그다음 텔레비전이 상징하는 거, 현대문명 맞아요. 그다음에 이 글쓴이랑 화자는 풀벌레 소리는 긍정적으로 할게 부정적으로 할게? 긍정적. 어둠은 긍정적. 그래서 무슨 시랑 좀 비슷하다 했었죠? 광화문 시. 그래서 광화문에서 현대문명의 상징이 뭐였어? 그치, 꼬마정부. 그 다음에 자연의 상징은 이제 어두워지는 거, 자연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얘네 세 개 묶어서 보기 좋다고 했었잖아. 풀비린내, 풀벌레, 광화문. 어머, 어디 갔지? 이시우 너 왜 말도 안 하고 웃고만 있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풀비린내
이게 다르잖아. 풀빌인데는 어떤 거 할래? 수필, 방수필. 풀벌레랑 광화문은 시, 현대시였었고요. 그 다음에 풀빌인데에서 주된 신상은 어머. 풀빌인데에서 주된 신상은 후각적 신상, 풀벌레, 청각적 신상 이런 것도 우리 했었는데 기억나지? 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문명을 상징하는 거. 또 아까 얘기했으니까 정리할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을 상징하는 거. 또 아셔야 되는데 풀빌인데는 조금 예외가 되는 거는 봐봐. 얘네는 이제 비판하는 거야. 그치? 비판해서 끝나잖아. 근데 얘는 비판을 하긴 하되 현대문명을 아예 안 쓰겠다 하고 끝나나? 그럼 어떻게 끝나지? 그치?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끝난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 기억나? 95번 앞으로. 그 다음에 풀벌레에서 사용된 표현법들 좀 볼까요? 일단 벌레 소리들이 하나다. 뭐에 무슨 화? 청각의 시각화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통로 끝에 두엉걸이 매달린 여린 마음들, 대장의 유체화. 그 다음에 울음소리들이 왔다가 돌아갔다. 얘는 뭐? 전등에 부딪혔다 떨어졌다. 의인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뭐에 무슨 화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울음소리들이 전등에 부딪혔다 새까맣게 떨어졌다. 청각의 시각화. 그 다음에 건강으로 해줄게. 근데 여기가 좀 안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허파 대유법으로 배웠어요? 네. 아니요? 배웠고요? 왜? 안 적혔다고? 그냥 허파라고 그래? 자연의 내면을 받아들이는 공간이라고. 인간하고 과학치고 대결하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들어나 그러면 시험 안 나오면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 텔레비전을 끄고 자연을 느끼니까 내 허파 안으로 자연이 들어왔다잖아. 근데 이 허파가 진짜 여기 폐에 자연이 들어왔다 이 뜻이겠냐? 이 허파를 포함한 인간 몸 전체겠지. 그 뜻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받아들였다. 요 의미인데 그걸 허파로 표현했다. 인간의 일부인 허파로 표현했으니까 대유법이다. 요 맥락에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봐봐. 너희 그 귀 알지?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귀. 이거랑 반대되는 거 뭐 있어? 대조. 풀벌레들의 작은 귀도 있고요. 이거는 일단 풀벌레 소리들이 들리는 귀. 두꺼운 내귀는 풀벌레 소리가 안 들리는 귀였었지. 그 다음에 또 대조되는 게 풀벌레 허파. 그래서 자연을 받아들인 신체기관, 자연을 못 받아들인 신체기관 이렇게도 대조를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역설법 어디? 응. 근데 넌 또 역설 안 했나? 불꽃나무? 역설 맞지 않아?
말하는 역할을 하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말고 그 밑에 불꽃나무. 일단은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얘는 대놓고 욕설이를 했으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해가 졌는데 어두워져야 정상인데 어두워지지 않으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왜 역설로 표현했지 그럼? 왜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지? 그치 꼬마 정도 때문에. 다시 말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뭐 행위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의인법, 활용법 잠들지 못하고 두 눈 뜨고 있다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잠들지 못하고 두 눈 뜨고 있었냐? 현대 문명, 꼬마 정보들 때문에 이런 거 요시에서 어둠은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긍정이었어요. 그다음에 얘들아 너희 다 경륜은 했지 공부? 아니 공부 너희 스스로 공부 했어? 안 했어? 이정은 긴장을 물어보잖아. 일단 너희 목적에 따른 합법 종류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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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목적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봐 설명하는 말하기를 할 때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설명해 주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요 말이에요. 그다음에 설득하는 거는 봐봐 설명하는 거는 그냥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설득은 내가 생각하는 말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는 거야.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에 있는 주장이 들어가는 거가 설명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봐봐. 너희 뉴스를 딱 봤어. 오늘 최고 기온이 38도래. 이거에 설득 주장이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이런 게 정보 전달의 말하기예요. 근데 설득하는 말하기는 이런 거지. 오늘 날씨가 뜨거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이게 설득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친교 및 정서 표현 이건 뭐냐면은 말하기의 목적이 이 사람이랑 친해지는 거.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사교적 대화를 한다. 이 뜻이고요. 봐봐. 요령이랑 관용의 경륜이 있는데 지금 이거 세트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상자 옮겨라에서 미안하지만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부담을 되는 표현을 줄이고 있는 거지. 그럼 요령의 경륜을 보는 거고 나랑 관련지어서 내가 놓쳤는데 다시 말해줄래? 하는 거. 이런 거 관용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대화에서 얘네 두고 같이 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다음에 너 청소할 때 도와줄게. 나 대신 청소 좀 해줄래? 이렇게 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안 한 거 순서교대의 원리랑 현대의 원리를 일부러 어기는 경우 이거 볼게요. 뒷페이지에. 봐봐. 협력의 원리를 일부러 어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을 다 지켜야 돼. 지켜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친구랑 데이트하는 날이야. 데이트하는 날인데 여자는 한 3시간 풀 세팅하고 나왔어. 고데기까지 다 했어. 손수업도 다 붙이고
나왔어. 남자애가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나왔어. 그리고 남자애가 우리 어디 갈래? 떡볶이 먹으러 갈래? 이래. 여자애가 대답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거 경륜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어긴 거야. 떡볶이 먹으러 갈지 안 갈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어겼지. 왜 어긴 거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나 지금 너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경륜을 어길 수 있다. 일부러 어겨서 속뜻을 표현하고 싶은다. 얘는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정훈아 너 공감이 안 돼? 잘 돼요. 나중에 연애할 때 알아야 돼. 알겠지? 상대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아니면은 봐봐. 직분만이잖아. 나한테 직분 몇 시냐고 이렇게 카톡을 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놀랄게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 내가 그 친구한테 그냥 오지 마. 오지 마. 이러면 무슨 뜻이야? 진짜 오지 말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직구 시간도 모를 정도면 공부할 의지가 없다라는 뜻 아니냐? 라는 뜻이잖아. 빨리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와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얘도 경륜을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이 정도에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밑에 순서교대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뭔지 알지? 근데 TMI 말하는 애들 있잖아. 혼자서 한 100마디 하고 상대방이 한마디 하려고 하면 또 자기에게 100마디 하는. 알아, 김구면? 네. 알아? 순서교대의 원리? 알아? 그러니까 혼자서 많이 말하면 돼, 안 돼? 상대방도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 오류 프린트 한번 보세요. 오류 프린트 포럼 나올만하게 생겼어. 나올만하게 생겼어. 근데 나 궁금한 게 민수쌤이 누구, 가진쌤이 누구고 지아쌤이 누구야? 지하쌤, 영어쌤이고 자원을 나눴어? 예시 성급한 1번에 오고 뭐 이런 거 한국계 미국이처럼 진이랑 닮았어 민수쌤이? 아니야? 진 세준쌤이 뭐 잘생겼어? 왜 없어? 잘생겼어? 그냥 귀여워. 자,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논증을 할 때 찾아가지 않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까지는 대화의 원리였어요. 근데 우리 대화 하기 전에 그거 배웠었지. 논증. 기억나? 귀납하고 막 유추해가지고 결론은 이거다 이런 거 했었잖아. 그걸 할 때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오류의 예시들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릴 때 오류를 범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첫 번째로 일단 성급한 1번의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비납이랑 연관되기는 해요. 근데 봐봐 내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19살 때부터 20살 초까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얘는 진짜 잘생기고 키도 컸거든. 근데 맨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PC방 간다고 5만원씩 빌려가던 그런 애였었어. 그런 애였었어. 쓰레기였지. 쓰레기. 근데 얘가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귀었던 애가 잠깐만 이거 이전에 사귀었던 애들 있다. 자 쓰레기 너무 멀고 자 쓰레기 2 이 친구 쓰레기. 자 얘도 이름이 현우거든. 이 친구가 너희가 아는 그 맨날 맞춤법 틀린다는 그 있지. 굳이 안 그래도 돼. 그걸 한 애가 이게 쓰레기고. 맞춤법을 틀리고 쓰레기지. 쓰레기 어디였어? 그 다음에
20대 이제 좀 지나고 또 현자 들어간 애를 만났었거든. 근데 이 친구는 뭐야? 말할 수 있는 수위가 뭐가 있을까? 내한테 말할 수 있는 수위가 뭐가 있었지? 엄청 순해서 경찰서에 잡혀가래. 네, 얘네들 쓰레기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을 내렸죠. 이름에 현이 들어가면 쓰레기구나. 봐봐, 이게 귀납법이긴 해. 사례 하나하나를 모아서 결론을 내렸잖아. 귀납법이야. 근데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잖아. 이게 성급한 오류야, 일반화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표본을 현 들어간 사람을 한 10만 명 만나고 나서 이름에 현 들어가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내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3명 만나고 일반화를 너무 급하게 하는 거지. 이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얘기 안 해? 이해되시죠? 혹시 이거 안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인신공격의 오류. 얘들아 이거는 진짜 뭐냐면은 근데 이거 진짜 나쁜 오류인데요. 뭐냐면은 옛날에 그거 알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여자였는데 여자가 너무 이쁘게 생겼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뉴스에 나왔다? 근데 그 뉴스에 나온 이후로 팬카페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여신 땡땡땡의 뭐 죄는 사실 무죄다 막 이런 글들이 있고 막 탄원이 엄청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야. 봐봐. 생각을 해봐봐. 그 사람이 생긴 거, 뭐 성격 이런 걸 가지고 누군 잘못이고 누군 잘못이 없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나도 이 잘생긴 애를 그래서 못 놓고 계속 사귀다가 그만 정신을 못 차렸지.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딱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의 생김새라던가 직업이라던가 평소의 성격 이런 걸로 그 주장이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예를 들면 정서가 시험 범위가 추가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서 보고 너는 맨날 좋으니까 너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닐 거야 하는 게 인신공격의 오류고요. 그 다음에 봐봐. 부적절한 건의에 호소하는 오류. 이게 되게 웃겨요. 예를 들면 너희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뭔가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디 교수라고 하면은 무조건 믿어버리는 경향이 좀 커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봐봐. 여자애들은 여자들이 이해를 할 텐데 화장품 같은 거 가루로 된 거 알지? 파우더로 된 거. 그거는 가느다라고 해가지고 유통기한은 10년이 넘어도 세균이 없이 멀쩡하거든? 진짜 멀쩡해. 근데 뭐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그런 화장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대. 믿어져? 그러니까 국문과 교수가 그게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쪽의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부적절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 막 두 개의 질문이 포함된 하나의 문장으로 답변을 발생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이런 거지. 얘들아 오늘 공부 열심히 할 거지?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거고. 봐봐. 그럼 내라고 하면은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번 주 주말에도 나오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이해돼? 여기 이해 안 돼? 이해돼? 이게 복합 질문의 오류. 그 다음에 이 논점 이탈의 오류는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딴 데로 세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만 얘기를 하라고.
예를 들면은 제가 맨날 쓰는 거 있죠. 엽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 근데 이걸 설명을 하면서 엽기 떡볶이에 맛을 흩은 토끼가 있다. 그 토끼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떡볶이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좀 이탈을 오늘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네, 마지막에 흑백놀이.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흑백놀이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우리 수업이 3시에 시작이야. 3시 시작이고 쳐. 근데 어떤 친구가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3시 30분부터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3시에 오든 오지 말든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게 흑백놀이예요. 얘 아니면 얘밖에 답이 없다. 이해되세요?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알겠지? 봐봐. 그래서 봐봐. 너 강아지가 지금 안 좋다고 했어? 너 그러면 동물 혐오하는 사람이네. 너 나쁜 놈이네.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게 흑백놀이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우리 이제 쉴까?